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계자라고 합니다. 언어의 정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 장르를 횡단하는 문화 콘텐츠의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개략을 먼저 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제목은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고토노 하노 니와라고 하는 2013년에 나온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 언어의 정원이라고 번역을 해서 나온 거고요. 감독은 신카이 마코토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계 거장인 감독인데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요,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콘티라든가 색채, 설계, 촬영, 감독, 편집 이런 전 과정을 전부 다 신카이 마코토가 제작 전체 과정에 개입해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6월의 장마철인데 6월부터 9월에 걸쳐서 주로 장마철에 이제 비가 오는 날의 모습을 많이 애니메이션 담고 있는데요. 영화의 배경에 일본 도쿄의 신주쿠에 있는 교엔이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매우 실제의 어떤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즉 실사에 가까운 묘사로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비 오는 날의 전경을 굉장히 화소가 높은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풍경을 담아내서 화제가 되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언어의 정원이라는 제목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일본 고대 시대의 서정시가 759년에 성립된 만요슈라는 게 있습니다. 만요슈라고 하는 말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만요라고 하는 게 여러 지역의 많은 노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고유의 이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한국처럼 일본도 중국에서 한자를 가져와서 음과 훈을 이렇게 차용해서 한자로 고유 문자가 없으니까 한자로 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만요슈는 일본 고유의 어떤 글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중국의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서 각 지역에 여러 사람들한테 구전되어 온 노래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한자로 표기를 한 그런 노래 가집입니다. 그 759년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이제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만요슈에 대략 4,500편 정도 노래가 긴 노래도 있고 좀 짧은 노래도 있고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요. 그 노래 중에서 모티프를 취해서 애니메이션이니까요. 굉장히 현대적인 내러티브로 새롭게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운문이잖아요. 산문이 아니라 운문인데 어떤 남녀가 주고받는 간단한 시, 노래, 이렇게 간단한 서정 시 같은 건데 이거를 어떤 남녀의 대사로 그 서사를 만들어서 현대적인 내러티브로 새롭게 구성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언어의 정원이라는 뜻을 먼저 보면요. 일본어 제목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토노 하노 니와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밑에 부분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고토노하라는 말은요. 일본어의 서정시를 그러니까 고대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서정시 어떤 장르의 단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짧은 노래죠. 짧은 노래도 있고 긴 노래도 있습니다. 초가라고 하는 긴 노래도 있고 짧은 노래 단가도 있는데요. 단가하고 왁가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똑같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57577 이렇게 5음과 7음을 반복해 쓰는 그런 매우 짧은 시가를 말하는데요. 이 단가 혹은 왁가를 뜻하는 말이 과거에 더 내려오는 말로 고토노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토노하는 니와라고 하는 건요. 단가 혹은 왁가를 읊고 있는 뜰, 정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 왁가 혹은 단가가 많이 모여있는 수집해서 수록한 책이기 때문에 아까 만요시라는 말듯이 단가 혹은 왁가를 각 지역의 어떤 노래들을 다 수집해서 수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단가들이 모여있는 뜰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단가를 읊고 있는 정원도 좋고 단가를 많이 수록해 놓은 어떤 가집을 어떤 뜰, 정원처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을 보시면
고토노 하노 니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단가 혹은 와카 같은 일본의 고유의 그 서정시, 서정 노래를, 여러 가지 노래를 모아놓았다는 그런 뜻이, 이게 만요시가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만요라고 하는 각 지역의 여러 노래들을 모아놓은 가집이란 뜻이잖아요. 그거를 조금 풀어 쓴 게 고토노 하노 니와라는 뜻입니다. 여러 노래를 모아놓은 뜨락, 정원, 내지는 그런 노래를 읊고 있는 정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뜻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애니메이션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언어의 정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은 언어의 정원이란 번역은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단가를 읊고 있는 뜨락, 단가나 와가를 모아놓은 노래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길고 운치가 없으니까 이 번역하신 분이 언어의 정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뭐 크게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직역의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 있긴 합니다. 어쨌든 언어의 정원이 원래 일본어의 뜻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그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여러 그 단가 혹은 와가, 일본의 고유의 노래들을 다 모아서 수록해 놓은 어떤 이 가집, 뜨락, 정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요시에는요, 4,500수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뭐, 의례에 대한 노래도 있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칠 때 부르는 노래도 있고, 뭐,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다양한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의 정원은요, 소문가라고 하는, 여기 소문가 있죠? 소문가라고 하는 어떤 형식의 노래인데요. 소문가는요, 여기 뜻을 보시면, 애니메이션 속에 삽입된 그 단가 혹은 와가 노래가 이제 4,500수 중에 딱 두 수를 뽑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요. 그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이라는 애니메이션 속에 삽입된 노래가 만요슈 안에서 그 4,500수 되는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어떤 좋아하는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니까 증답가라고 하죠. 주고 답하고 증답가로 읊은 형식인데요. 그런 걸 이렇게 모아서 상문이라고 한자로 써져 있는데요. 이 소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가라고 말하는 그 카테고리가 남녀의 어떤 연애 감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어떤 방식, 노래하는 방식, 증답가로 주고받은 방식을 소문가라고 합니다. 그 소문가 중에서 딱 두 수를 골라서 만든 게 이 언어의 정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원래 만요슈의 소문가는 고대의 노래잖아요. 고대부터 그 지역에서 회자되어서 내려오는 노래였던 건데, 언어의 정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현대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적인 감각이 당연히 들어있죠. 현대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현대의 매우 젊은 감각의 문화 콘텐츠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장르 자체가. 그래서 현대의 젊은 남녀가 내레이션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남자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여자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남녀가 주고받고, 뭔가 꼭 대화로 주고받지 않아도 독백으로라도 여자 독백이 쭉 이어지다가 또 남자 독백이 이어지다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젊은 남녀의 내레이션이 번갈아 가면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만요시의 소문가 형식을 매우 잘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내러티브를 구성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만요시의 소문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너무나 뭐 고대의 어떤 이 만요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도 아무런 위화감 없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너무나 잘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00수가 넘는 노래가 4,500수가 넘는 것 중에 딱 두 수, 남자가 한 수 읊고 여자가 한 수 읊고 남녀가 한 수씩 이렇게 주고받고 한 증답가 딱 한 수씩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수죠. 남자가 한 수, 여자가 한 수 주고받고 한 딱 두 수의 노래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시잖아, 노래. 어떤 운문이죠, 운문. 운문인데 이거를 산문의 스토리를 구성해서 내러티브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구성했을까? 이게 굉장히 매우 상상력을 요구하는 작업인데요. 일단 만요슈의 어떤 노래를 그럼 두 수를 골랐을까?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요슈의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4,500수가 넘는데 그 중에서 다양한 소재들의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를 소재로 한 노래가 많아요. 특히 남녀의 증답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에는 비가 소재로 들어있는 노래가 많습니다.
이 비를 소지란 노래가 한 140여 수 정도 있다고 해요. 14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개, 딱 노래 두 개를 딱 골라서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을 한 거죠. 자, 그 두 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천둥 치는 소리 멀리 들리고 구름이 끼어 비라도 내리지 않을까 당신을 붙잡고 싶은데 이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뭔가 남자가 지금 막 떠날 것 같은 거예요. 떠날 것 같으니까 떠나버릴 것 같은 남자를 붙잡고 싶은데 그렇다고 남자가 떠날 길을 뭔가 그냥 붙잡을 수도 없고 드러내놓고 붙잡을 수도 없고 남자가 떠나지 못하게 뭔가 비라도 내려주면 비를 핑계 삼아 붙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남자가 떠날 길을 방해해줄 비라도 내리기를 빌고 있는 그런 여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비를 핑계 삼아서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된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떠나가려고 하는 남자는 어떤 답가를 보냈는지, 답가를 읽고 있는지 한번 밑에 노래를 볼까요? 천둥 치는 소리 멀리 들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는 머무르겠소. 당신이 붙잡아 준다면. 이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남자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뭐랄까요? 드러내서 붙잡아 주기를 바라면서도 드러내놓고 그걸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멀리 비라도 내리면은 그걸 핑계 삼아 이 여자도 붙잡고 싶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천둥 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고 비가 내린다. 이 표현은 앞에서도 있었죠. 앞부분을 겹쳐서 지금 증답가니까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나는 머무르겠소. 당신이 붙잡아 준다면 하고 답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근데 사실은 이거 어때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는 머무르겠다. 당신이 붙잡아 준다면 이 말 속에는 뭔가 남녀가 엇갈리는 그런 심경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자가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남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만남과 헤어짐의 순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담의 증답, 주고받고 한 노래가 붙잡고 싶지만 드러내서 붙잡지도 못하고 또 붙잡아 주기를 바라면서도 떠나가고 마는 그런 남녀의 엇갈리는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에 대한 그림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소문가 형식의 두 편의 노래인데요. 이 두 수를, 그러니까 4,500수 중에 이 딱 두 수를 가지고 현대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언어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수에 대한 내용을 이 두 수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애니메이션을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언어의 정원 애니메이션에 이 두 수가 실제로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카이 마코토라는 이 애니메이션 감독은 굉장히 현대적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왜 고대의 노래 만요슈에서 두 수를 택했을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요, 신카이 감독이 한 말입니다. 고전 시어에는, 그러니까 만요슈에 있는 표기 방법을 만요가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고유의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중국의 한자를 가져와서 음과 훈을 차용해서 썼던 시절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설총이 이두 우리 한국에서 썼던 것처럼 그런 고전 시어의 어떤 표기법, 즉 만요가나 만요슈의 표기법에는 회화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회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문자에 고정되기 전에 생생한 회화성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글자가 만들어져 버리고 나면 이런 회화성이 약해지는데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중국의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써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본 고유의 어떤 이 서정성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중국의 한자를 가져와서 음과 훈을 빌려서 써야지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생생한 회화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 한 예를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예를 볼까요? 예에서 이건 퀴즈입니다. 만요슈의 사랑을 표기하는 방법에 4가지가 있는데요. 연애할 때 연자죠. 이거는 한자의 훈을 차용한 방법이겠죠.
그리워하다 할 때 연자니까요. 그 다음에 1, 2, 3, 4번 전부 다 읽는 건 코이예요. 일본어로 사랑, 연애를 코이라고 읽는데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발음은 코이입니다. 근데 코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연애할 때 연자를 쓰는 거는 뜻을 차용하는 방식이고요. 2번은 그냥 음을 가져온 겁니다. 코히니까 코이 해서 음을 가져온 방법이에요. 3번도 코이라고 있습니다. 코이. 이것도 음을 가져온 방법이에요. 4번도 발음은 고희예요. 고희. 발음은 다 똑같이 고희예요. 근데 4번은 어떻습니까? 2번, 3번하고 4번은 차이점이 있어요. 4번은요. 외로울 고자에 고독하다 할 때 고자에 슬플 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독하고 외로움에서 뭔가 슬픈 감정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음은 똑같이 코이를 가져왔는데 4번의 고이는 뭔가 외로운 듯 하면서도 슬픈 느낌 이게 들어가 있어요. 2번, 3번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1번은 아예 뜻 자체가 그리움, 연애할 때 연자기 때문에 뜻을 차용한 거예요. 근데 2번, 3번, 4번은 음을 차용한 거죠. 1번은 뜻, 2, 3, 4번은 음을 차용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4번은 음을 차용하면서도 뜻까지 생각한 거죠. 외로움에서도 뭔가 슬픈 감정, 이런 게 사랑의 감정이지 않을까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랬을 때, 아까 보셨던 두 노래 있잖아요. 주고받은 두 노래에 코이는 1, 2, 3, 4번 중에 어떤 노래였을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뭔가 외로운 듯 하면서 슬픈 감정, 남녀 엇갈리는 심경, 뭔가 서로 그리워하지만 떠나보내고 말고 또 떠나버리고 마는 엇갈리는 그 심경을 표현한 노래거든요. 정답과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그 한자 표기법이 4번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신갈 마코토 감독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어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해서 썼을 때는 어떤 일본인의 심경을 어떤 서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에 어떤 한자를 차용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회화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글자를 차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4번이 그런 표현에 딱 적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회화성이에요. 문자에 고정되기 전에 생생한 회화성이 고대의 문자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요슈에 들어있는 노래 속에는 지금 현대 사람들의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이걸 충분히 생생하게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시각성, 회화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노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소문가, 남녀가 주고받는 어떤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는 그 서사성, 그 다음에 이 단가, 와가로 기억된 일본적인 서정, 그리고 여기에 이 회화적 이미지, 회화성가 합쳐져서 이 언어의 정원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정원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보면요. 일본 고전의 운문 형식, 즉 단가라고 하는 시가를 가지고 서정적 애니메이션으로 스토리텔링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고전에서 모티프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운문이라는 어떤 문자 언어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시각적인 게 들어가 있죠. 시각적인 게 시청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언어의 정원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흥행을 하고 난 이후에 소설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벨라이즈화가 된 거죠. 2014년도에 노벨라이즈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정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은요, 이 스토리텔링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전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굉장히 회화적인 시각적인 애니메이션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소설로, 산문으로까지 갔죠. 운문에서 어떤 영상, 굉장히 현대적인 영상의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나서 산문의 소설로, 다양한 형태로 스토리텔링을 해간 매우 장르를 횡단한 문화 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게 언어의 정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오늘 이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언어의 정원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꼭 언어의 정원의 그 두 수에 대한 단가를 공부하신 다음에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